자, 앞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보조부분비에 대해서 원가 배분을 할 때 부분별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 부분으로 보조 부분의 금액을 배분하는 게 부분별 원가 계산인 건데, 그 배분하는 기준의 원칙이 인과관계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148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건 정답이야, 무조건 이걸 해야라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인과관계에 맞춘 기준이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동력비, 전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전력량계 있죠. 그 계량기에 측정된 소비량으로 서로 그 양 가지고 안분하는 게 맞다. 감가상각비는 뭐 기계라면 기계 금액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전체 가지고 봤을 때. 근데 건물이라면 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다. 혹은 우리 수선비, 이거는 뭔가 고치는 거죠. 고치는 데 들어간 수선비는 우리가 고치는 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냐로 나누거나, 혹은 몇 번 고쳤냐에 가지고 횟수로 나누는 게 이게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은 복리후생비, 이런 건 우리 종업 구내식당 운영하는 건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전력 사용량이나 사용면적이나 종업원 나이를 가지고 나눈다고 하면, 그건 여름에 봐도 인과관계가 전혀 안 느껴지죠. 종업원 수로 나누는 게 합리적일 거다라고 느낌이 오죠. 그런 게 인과관계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말 있죠. 그게 문제로 나와요. 그럼 그걸 틀리시는 분한테 제가 왜 틀렸냐고 말을 못하고, 저는 죄송해요. 목이 왜 이렇지? 그 틀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써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면 그것도 답이라고 할 거라고. 그때 그분이 선택한 게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의 나이를 선택을 했거든. 근데 저는 입증을 못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기준이 인과관계가 느껴지도록 말하면 그것도 맞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인과관계라는 건 어디에 기준을 잡는지를 알 수 없죠. 그죠? 또 하나, 나이 든 사람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지, 나이 작은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됐지. 그죠? 저는 근데 그런 기준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생각을 못했지만 그분은 그걸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실제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인과관계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려워요. 정확한 답은 아니거든 사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배를 나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네들이 전력 부분이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그리고 수선 부분이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서로 얽히고 섞였는데, 근데 이걸 지금 전력 사용량이다, 뭐 수선 횟수다, 뭐다, 이런 걸로 했을 때 지금 얘 둘이가 문제인 거죠. 지금 100만 원을 얘 둘이한테 나눠주려는 거지 얘한테 나눠줄 게 아니거든. 지금 얘가 제일 문제죠. 그죠? 얘 둘이의 관계.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용역 수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뒤에 151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건 계산하는 문제보다 글이 더 잘 나오긴 하는데, 계산을 하면서 보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니까 계산으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부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부문이라고도 하고 부분이라고도 해요. 이건 필요 없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면 이렇게 느낌이 좀. 자,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절단 부분, 조립 부분, 동력 부분, 수송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인데, 그런데 동력 부분에서 34만 4천원 보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동력 부분 34만 4천원 이 동력 부분을 500kW, 300kW, 200kW 한마디로 5대 3대 2로 썼다 그 이야기예요. 이 표현이 사용 비율을 적어놓은 거예요. 킬로와트로. 그럼 수송 부분에 22만원인 20만원인데 22만 잘못 썼네. 20만원인데 얘는 수선한 횟수가 절단 부분이 80번, 조립 부분이 40번, 동력 부분이 80번, 동력 부분이 40번, 4대 4대 2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비율대로 따지면.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제조 간접비를 이 비율대로 나눠주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쓴 만큼 너가 책임져라고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목적이 지금 이 금액들을 전부 다 얘를 제조 부분으로 분배해 줄 거죠. 이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동력 부분 이 돈을 얘가 20% 썼고, 수선 부분 것도 얘가 지금 40% 썼죠. 얘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보조부분끼리 서로 사용한 거. 그럼 이걸 해결해야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예제는 제가 여기 거 폈지만, 자, 교재는 148페이지로 가서,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거기에서, 자, 첫 번째, 자, 직접 배부법을 보면, 이 직접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낮은 경우,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 배우법이라는 건 얘들이 서로 쓴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곳에서 이 금액들을 여기 배부하는 계산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직접 배우법의 키워드는 중요 안 하니까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얘를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장점은 빠르다, 쉽다, 그리고 비용이 작게 든다. 하지만 단점은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직접 배우법의 특징이에요. 그럼 얘를
어떤 것 때문에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쉽고 비용이 작게 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직접 배우법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보면 먼저 이렇게 해놓고 해야겠다. 죄송해요. 구분이 안 갈까봐. 자, 보면 먼저 동력 부분 금액을 배부를 해볼게요. 동력 부분 발생한 게 34만 4천 원이죠. 이 돈을 지금 제조 부분에 할 건데, 지금 이 돈을 5대 3대 2로 나눠야 될 거지만 이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한다는 직접 배우법은 이 200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얘를 무시하고 얘 둘의 비율로만 그냥 안분해 버리는 거예요. 너 500 썼네, 너 300 썼네. 이 비율로 안분을 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34만 4천 원에, 자, 안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얘 둘이 합치면 800이죠. 800 중에 너 500 썼어, 800 중에 300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곱하기 5 나누기 8 하면 얘는 21만 5천 원이 배부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4만 4천 원에 곱하기 800분의 3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12만 9천 원이 되게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해가시나요? 그냥 얘들이 비율로 안분한 거죠. 그럼 수선 부분은 발생한 게 20만 원이죠. 지금 얘는 20만 원 발생했는데 지금 직접 배우법이잖아. 직접 배우법은 용역 수수 관계 고려 안 한다 했어요. 얘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얘 80, 80이면 똑같이 썼네. 이건 이 공식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얘 10만 원, 얘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발생액은 절단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는 54만 원 더하기 21만 5천 원 더하기 10만 원 하면 얘는 85만 5천 원이 이제 절단 부분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라고 바뀌는 거고, 얘하고 지금 얘하고를 배부받았죠. 그래서 자기한테 발생한 거에 얘 둘이 더해서 이제 제조 부분 중에 절단 부분의 제조 간접비는 배부받은 후 총 제조 간접비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2만 원에 12만 9천 원에 10만 원을 더하면 얘는 54만 9천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더한 값이나 이렇게 더한 값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더한 거하고 이렇게 더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얘들이 지금 얘잖아. 그죠? 얘가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얘 더한 거고, 이 금액을 이렇게 돼서 더한 거니까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차이가 없을 거잖아, 당연히. 이해가시죠? 이걸 제조 간접비 배부 전이나 배부 후나 우리는 총 제조 간접비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비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방법이 직접 배분법이에요. 근데 이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은 거예요. 단점으로. 하지만 생각보다 쉬웠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직접 배분법이라고 말하면 계산 문제 나와도 얘 둘이 비율대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얘 둘이 비율대로만, 얘 둘 비율대로만 보조부분 발생한 금액을 나누는 거다. 이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얘는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중간, 중.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고려한다. 근데 얘의 또 중요한 키워드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자, 배부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 배부하는 보조 부문은 배부하고 우리 다음 배부 시에는 제외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시면, 그래서 계산하는 걸 보면 이해가 잘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 할 건데,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동력 부분부터 배부하고 수선 부분을 두 번째 배부하는 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동력 부분에서 3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이때 첫 번째 배부하는 얘는 동력 부분에 5대 3대 2를 썼죠. 그러면 이 금액의 50%는 절단 부분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고, 30%는 조립 부분한테 책임져라고 할 거고, 20%는 수선 부분한테 책임져라고 전부 다 배부해 줄 거예요. 그럼 얘 지금 다 합치면 차리니까 50%, 30%, 20%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34만 4천 원에 0.5, 50%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7만 2천 원이 되고, 얘는 34만 4천 원에 곱하기 0.3 하면 얘는 10만 3,200원이 되고, 다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한 거 방식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한 건지. 얘 비율대로 얘까지 다 고려해서 전부 다 얘 비율대로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럼 단계 배분법의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수선 부분이 배부를 할 건데, 그럼 동력 부분을 배부한 후에 얘를 먼저 배부했잖아. 그 후에 그럼 이 수선 부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26만 8,800원이 되겠죠. 지금 얘가 34만 4천원 가지고 너 6만 8,800원은 너가 쓴 거니까 20%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져 하고 얘한테 보내버렸잖아. 얘네들한테는 이거 빼고 보냈잖아. 이 돈은 너가 쓴 거야 라고 얘한테 보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영유수수 관계를 고려한 거예요. 너가 수선 부분 너가 쓴 만큼 이만큼이니까 너가 책임져 하고 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계산할 때 그럼 이 수선 부분은 이제 26만 8,800원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20만 원 들어간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지금 두 번째 하는 애는 첫 번째 배부하는 애 거를 받아서 얘까지 같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얘 신경 안 쓰면 금액 모질할 거잖아. 얘 다 합쳐봐야 나중에. 그죠? 자, 이해가셨죠? 왜 이 금액 됐는지. 그럼 여기에서 또 얘한테 너 40% 썼으니까 그럼 40%는 너가 책임져. 이 금액의 40%는 너가 썼으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하면 얘가 또 그럼 내가 받은 거에서 20%는 너가 썼잖아. 또 너가 책임져. 그럼 또 이 40%는 너가 책임져. 끝없이 왔다 갔다 하면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고려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얘를 배부할 때는 배부한 얘 거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무시해버리고 직접 배부법처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얘 둘이는 80, 80 똑같이 썼죠? 그럼 반반이니까 그냥 반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13만 4,400원, 13만 4,400원. 그럼 총 발생액은 54만원, 17만 2천원, 13만 4,400원 하면 846409. 얘는 32만원, 10만 3,200원, 13만 4,400원 나누면 15만 7,600원. 그래도 얘 둘이의 합은 얘 합하고 일치한 거죠. 서로 나눠준 금액이 틀릴 뿐인 거예요. 나눠준 금액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본다는 거는 지금 자, 이번에는 그럼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를 하고 동력 부분을 두 번째 배부하는 배부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엔 얘를 먼저 배부하는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은 20만원인데 20만원에 8대 4죠. 얘 다 합치면 200이니까 이 말인 거네. 8만원, 4만원. 이해 갔나요? 이 숫자? 얘 비율대로 나눈 거예요. 얘 다 합치니까 200이더라고. 그럼 20만원이니까 8만원, 4만원이겠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에 동력 부분은 얼마를 책임져야 될까요? 그렇죠. 38만 4천원이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선 부분이 너 4만원 썼으니까 너가 책임져라고 말한 이 4만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합쳐가지고 38만 4천원이죠. 얘 합쳐서. 그럼 이제 얘를 나눠줘야 되는데 두 번째 배부하는 얘는 또
직접 배분법처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38만 4천원 곱하기 또 얘들이 800 중에 500이다. 얘는 38만 4천원 곱하기 800 중에 3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24만원, 얘는 14만 4천원. 그럼 총 발생액은 54만원, 8만원, 24만원 해서 86만원이고, 얘는 32만원, 8만원, 14만 4천원 하면은 54만 4천원이네요. 그럼 지금 절단 부분이 발생한 제조 간접비와 조립 부분이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했을 때와 지금 동력 부분을 먼저 배부했을 때가 금액이 틀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가 단계 배부법의 키워드인 거예요. 합리적인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배부 순서를 정하면 꼭 그 순서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배부 순서를 어길 시 보조 부분을 용역 수소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접 배부법보다 오인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이런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역 수소 관계를 고려한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 배부 순서를 틀려버리면 직접 배부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이 있는데, 자, 상호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 중요도가 높은 경우, 얘는 키워드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게 상호 배부법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얘는 장점은 정확하다. 그럼 단점은 느리다, 어렵다, 고비용. 써놓고 보니까 직접 배우법하고 정반대죠. 그죠? 그럼 이 상호 배우법은 계산하는 문제는 세무 2급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공식 구하는 것까지는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식 구한 것까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에이스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까지 궁금할까봐 그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역대 이걸 계산하는 것까지 나온 거는 전산 세무 1급에 단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희박하죠. 우리 세무 2급에 나올 확률은. 근데 공식은 세무 2급에 몇 번 나왔어요. 공식까지는. 그럼 공식을 도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공식 도출하기 위해서 자 보면 자, 동력 부분을 A라고 하고 수선 부분을 B라고 둘게요. 지금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는 거예요. 제가 그럼 사용한 비율들을 좀 보면 지금 제가 아래쪽에 비율들을 쓰면 자, 이 동력 부분은 전체의 0.59 50%, 얘는 0.3이고 얘는 0.2죠. 지금 제가 쓰는 숫자의 의미 이해가시나요? 그냥 50%인데 제가 편하게 가려고 0.5, 0.3이라서 50%, 30%, 20%, 40%, 40%, 20%라는 거죠. 쓴 비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보면 먼저 우리가 뭘 계산을 할 거냐면 동력 부문 A 계산하고 수선 부문 B를 계산할 거예요. 얘 둘이에 지금 서로 주고받았는데 얘 값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력 부분이 사용한 거는 얘, 수선 부분이 쓴 거는 얘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 3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수선 부분의 20%도 동력 부분이 쓴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지금 이만큼 썼다는 거죠. 40회 수선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수선의 20%도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거고, 그럼 수선 부분은 20만 원인데 동력 부분 거의 20%도 수선 부분에 쓴 거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공식으로 쓰면, 자, 동력 부분을 보면 동력 부분 A는 자기한테 발생한 34만 4천 원에다가 여기에 지금 얘는 수선 부분의 20%를 쓴 거죠. 그래서 0.2B가 되죠. 그럼 수선 부분은 자기한테 쓴 20만 원에 동력 부분 A의 20%죠. 그럼 얘는 20만 원에 0.2A가 된다는 거예요. 0.2A. 시험에 나왔을 때 답들은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아내야 돼요. 이렇게가 얘한테 발생한 거다. 그럼 얘한테 발생한 이 금액과 B의 20%, 0.2B, 이 공식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선 부분 거는 자기한테 발생한 20만 원에 동력 부분 거 20%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A의 20%. 얘 둘이 더하면 얘 거다. 지금 얘 둘이 더해주고 얘 둘이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발생한 게 이거죠라고 말한 게 이 공식을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근데 이것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시면 100점짜리예요. 사실 얘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사무배우법이 계산 나오면. 계산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단계배우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세무이급은 제가 단계배우법에 얘 기억하세요 라고 말한 거고, 나머지 글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 얘는 참고로 자, 계산 해보고 싶죠? 이거잖아. B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이 B에다가 B는 이걸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A는 34만 4천원 더하기 얘는 20%죠. 4만원 더하기 얘는 0.04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 넘기면 0.96A가 되고 얘는 38만 4천원이 되네요. 그럼 A는 38만 4천원 나누기 0.96을 하면 문제 내는 사람들 보면 천재예요. 딱 40만원이네요. 그죠? 그럼 B는 20만원 더하기 0.2 곱하기 A가 40만원이니까 4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B는 20만원 더하기 8만원. 그럼 얘는 28만원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건방지게 어렵다라고 해놓고선 풀어버렸죠. 그죠? 전 절대 어려운 걸 못해요. 근데 왜 풀 수 있었냐면 보조부분비가 2개밖에 없었잖아. 2개만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풀지, 3개 있는 순간 저는 손 안 대요. 3차 방정식이고 10개 있으면 10차 방정식이에요. 저는 그런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근데 우리 시험 세무역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 나오만 하기 때문에 제가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절대 3차 방정식 넘어가면 저는 손 안 대요. 못할 거 알거든 내가. 그래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40만원 28만원이죠 그죠? 그럼 동력이 40만원, 수선이 28만원이다.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40만원에 동력 부분에 얘 0.5 썼네요. 곱하기 0.5. 그러면 얘는 20만원. 얘는 40만원에 곱하기 0.3. 그러면 4, 3, 12, 12만원. 얘는 28만원에 곱하기 0.4 하면 11만 2천원. 얘도 28만원에 곱하기 0.4 하면 11만 2천원. 그럼 총 발생액은 이렇게 하면 얘 합과 얘 합은 일치해요. 얘는 참고니까 제가 말 안 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여다보면 얘 구해놓고 나서 그래놔서 실제로 얘한테 배부된 비율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에.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번 들어가서 이쪽 애들이 제거가 되는 효과로 2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자, 진짜 어렵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컴퓨터로 원가 회계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컴퓨터는 얘가 어려울까요? 돈 주고 프로그램 쓰잖아. 그래서 모든 회사가 원가 회계에 사무배우부 써요. 컴퓨터로 하는 거. 그럼 이 컴퓨터에 할 때는 이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부 기준을 잡아서 이 값, 인풋 값들을 잡아줘야 애가 얘네들을 산출을 해서 비율을 넣을 거니까 이 값을 잘못 쓰거나 왜 넣는지를 모르면 얘 값이 틀리게 나오겠죠.
이 배부 비율을 여러분들이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기준 잡고 시간이다, 돈이다, 횟수다 이런 걸 잡아서 여러분들이 넣어줄 거예요. 근데 뭐 횟수다 이런 거 쓰기가 애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로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50, 30, 20 이런 식으로 넣어버릴 거예요. 퍼센트 그렇게 넣는 게 편하잖아요. 컴퓨터는 그 비율대로 나눠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 값을 주는 게 상호배분법 때문에 주는 거구나라는 걸 추후에 제조업에서 컴퓨터를 다루면 이걸 왜 주고 있지라는 생각이니까 계산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아. 기준을 잘못 잡았네. 저거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럼 그 기준으로 옮겨야 되고 할 때 그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컴퓨터한테는 얘가 어려운 거 아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영역수소 관계를 다 완전히 고려한다는 게 얘 둘이 서로 주고받은 걸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 교차된 거는 두 배로 쳐버려서 빼버린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용역수소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라는 게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직접 배우법은 제가 시작할 때 얘 둘이를 쭉 꺼버리고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단계 배우법은 자 지금은 우리 시험 때는 무조건 2개가 보조부문비인데 자 10개가 있어요. 보조부문이. 그러면 첫 번째 배부하는 애는 9개를 다 뿌리는 거예요. 9개까지 다 배부하는 거예요. 보조부문 9개도 다. 그러면 두 번째 배부하는 애는 첫 번째 애 빼고 자기는 당연히 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7개 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배부하는 애는 나머지 6개. 그러니까 앞에 먼저 배부한 애는 이제 그 다음은 배부 대상이 아니게 빠지는 방식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직접 배부법처럼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처음 배부하는 건 보조 부분은 배부하지만 다음 배부 시에는 걔를 제외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배부한 애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쓴 항목부터 보조 부분들 있죠. 왜냐면 전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제일 많은 곳에 분배된 것부터 배부를 해서 오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여러 군데 두루두루 쓴 것부터 먼저 배부하는 거예요. 보조문 10군데가 다 껴있는 애를 쓰는 게 제일 맞지? 한 군데만 있는 애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 건 좀 이상하지.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작은 금액이 애매하게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주로 써요. 공통으로 쓴 게 많은 곳을 먼저. 자, 이게 우리 지금 이 페이지를 얘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용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